예, 2021년 11월 8일 음력으로 10월 4일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저녁을 지나고 나면 내일은 우리 집안에 큰 역할을 했던 조모님, 우리 할머님이죠. 우리 할머님은 귀동댁인데요. 귀할 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진양하시이고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큰 고모를 비롯해서 3녀 이남을 낳으셨는데 그 우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그런대로 논맞이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대로 그것은 바로 기동대에 있는 우리 할머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정도를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도 한 10,000평 정도가 있고요. 밭대기도 한 10마지기 정도 있고, 논마지기도 한 10마지기 정도 있고요. 시골의 집도 한 5, 60평 사랑채와 안채 양옥으로, 또 제가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서재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할머님 제사가 들어온 날인데 특별히 제가 맞손주로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제사를 물려받아서 제가 서울인 부천에서 제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는 과거에 6.25식에 격식을 차려서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 격식의 한 2분의 1 정도로 합니다.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낼 때도 있고요. 또 주변에 여동생이 자주 오면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딸 둘이와 우리 처가 조금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제사 문화는 우리 한국인의 환인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사 문화는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 제사 문화는 바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토템 사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절함을 담아서, 특히 우리가 포유류인 인간이 한 80% 정도는 다른 포유류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한 20% 정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적이고 기억연산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상추상 상상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억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억은 이미지라든지 형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놀았던 지난 세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으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언어화 되었다는 것이고, 언어가
되었다는 것은 의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개나 소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와 소는 시간적인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적인 개념만 있죠.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그 장소적 개념에 민감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들은 장소적 개념만 알고 있고 공간적 개념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내고 있는 부분을 오줌을 찍찍 사지 않습니까? 오줌을 찍찍 산다는 것은 그 바운더리는 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나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들도 자기가 걸어 다니는 길만 걸어가지 자기가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는 무수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유류인 인간은 엄마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때는 거기에는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애간장이 녹는 그 다음에는 사회 현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회 환경과 관계되어서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20살이 되면 하나의 인격체를 완성한 사람으로서 성인식을 거행하고요.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연예인이라든지 기타 나의 관심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너머에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이고 형상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신 마음이라 하고 그 정신 마음을 우리가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영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의원은 시간이다. 의원은 시간이다. 시간은 과학이다는 이름으로 의원을 모르면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의원을 모르면 과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어서 오늘은 제목으로서 학문 산책 학문 산책 학문 산책 38번째 로 오늘은 어원인 사타구니와 궁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타구니 많이 알고 있죠. 엉덩이 궁디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어원을 통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배우는 것이고 시간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이는 과학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들어갑니다. 사타구니와 궁디에 대해서 설명한다. 산스크리트로 SA 장음 T 사트 즉 사트는 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삭 우리가 잎이 생기는 것을 삭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식아자라 그러죠. 삭이 나는 것을 뭐냐면 삭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삭이 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생명 탄생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음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서 태어나는 것이 어린 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기라는 것이 또 포함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타구니는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구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구니. 바구니라는 것은 우리말 바구니에서 서이듯이 음부를 출생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음부를 출생하는 바구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타구니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출생하는 뜻이 들어가 있죠. 사타가 아까 뭐냐, 새싹이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는 발을 정자가 있고요. 또 유자와도 관계된대요. 있다와 관계되고 또 열매실, 예, 열매실자, 씨앗이 열매를 잇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삭과 관계되는 것이고 삭이 터다는 것이죠. 삭아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 실제로 일어나는 존재하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타구니와 관계돼서 음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부산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여자를 냄비라고 말했습니다. 냄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냄비라는 말을 그때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예, 왜 여자를 냄비라고 하지?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어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냄비도 여자의 음부와 관계되고 여자와 관계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냄비는 바로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있다는 것은 여자의 음부는 대음순과 소음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뚜껑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뚜껑이 있는 것은 역할을 두 가지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수영을 할 때 우리가 거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뚜껑이고요. 소음순과 대음순에 하는 뚜껑이고요. 그러니까 냄비의 뚜껑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자의 대음순과 소음순은 바로 남자의 정액이 들어왔을 때 다른 남자의 정액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여자의 음부를 뚜껑으로 덮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실담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음부와 관계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셋대라는 말이 있죠. 셋대. 예, 창고에 뭐냐면 곡식을 잠가주는 열쇠를 우리가 셋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에 경남 창녕에서 자랄 때 우리가 살 뒤지에 할머님이 셋대 가져오라 그래. 셋대. 이 셋대가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자물통을 채운다는 것이죠. 이 자물통으로 채운다는 것도 바로 여자의 음부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냄비에 뚜껑이 있듯이 여자에게는 대음순과 소음순이 있어서 이 뚜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물쇠의 옛 이름인 셋대와도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셋대는 곡식을 가두어 두는 열쇠인데 여자의 음부에 정액이 들어가면 소음순을 통해 질 입구를 막아버리기에 열쇠와 같은 역할이 있어 셋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 태고사의 환인의 말을 복원하는 것은 어원을 통해 과학화로 가는 것이다. 예, 어원을 통해야만이 과학화로 간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원은 바로 말의 조합을 말하는 것이고 말의 조합은 뭐냐면은 수수만 년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자연의 사물 현황과 더불어서 만들어낸 그 개념인 것입니다. 예,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의식은 거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알아야만이
언어를 알아야만이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언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연산 판단하는 이성적인 문제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이성마음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마음이 있어야만이 영혼의 가상적인, 추상적인, 상상적인 정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원을 통해 과학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원 공부가 바로 과학이 되는 것이죠. 어원을 모르면 우리가 과학화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학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원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시간을 입하는데요. 인간이 최초로 시간 개념을 동반한 것이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 공부를 하지 않고 언어 공부를 하지 않고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하지 않으면 개념과 정의와 규범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범이 없고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시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추상하고 가상적인 세상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년 전에 우리 선대조 한인이 쓰던 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간 개념은 다른 포유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에게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죠. 오로지 공간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만 먹는 데 관심이 있지 그 뒤에 자기가 때려 죽이려고 하는 도끼를 들고 있다는 게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충류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뇌의 구조에 우리 인간의 대갈통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바로 파충류의 마음과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간의 뇌는 바로 이성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영성의 뇌로 뭐냐면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기억을 불러올 수가 있고 이 시간 개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 개념이 있어야 미래를 가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궁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궁디는 우리말로 궁둥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타미러로서 뭐냐면은 궁디 KUNGDI 타미러로서 뭐냐면 KUNGDI 군디라 그래요. 군디에서 온 말인데요. 표준말은 궁둥이라 하지만 강원, 충청, 경상에서는 궁디라고 하죠. 우리가 활궁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활이 뭐냐면은 엉덩이와도 궁둥이와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와 같이 활에도 궁이 붙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궁에도 뭐냐면 자궁궁이 있는데 자궁궁도 뭐냐면은 밑에 이렇게 뼈를 보면은 활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궁궁이라는 것도 바로 궁디의 모형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로 궁은 우리가 궁은 활 모양의 형태는 엉덩이나 자궁궁, 활궁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원 속에는 태고사의 언어인 하늘의 말씀이 담겨있는 뜻에서 주목해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은하수를 말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인 북극성을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 별을 북극성이라 하죠. 그래서 북극성은 제우스라고 하고요. 예수라고도 하죠. 또 창조주라고도 하고 우리 요즘 차 아주 비싼 차가 있는데 제네시스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다 같은 창조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말 불다에서 불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흡을 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 말이 브라만이 되고 우리말 야호에서는 우리가 야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야호도 뭐냐면은 생명과 같은 불인데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와 뜻이 그래서 이게 야훼로 바뀌어서 이거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탄사가 붙으면 아 여호와 아 브라만이 되는 것이죠. 아 브람은 아브람, 우리가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생명주요 창조주라는 것이죠. 불다는 호흡이고 호흡은 생명이고 브라만교 브라만 계급 테오복기시도 다 풍시이고요. 그래서 테오복기시는 브라만이다. 그러면 브라만은 인도 유럽 아리안의 인도계를 말하는데 이들이 투르크인이 되었고 이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라 가야의 지배층은 신장 위구르의 유전자와 동일하고요. 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고려 때 정지상을 중심으로서 묘청과 더불어서 김부식이와 같이 권력투쟁이 일어났죠. 즉 다시 말하면 중파와 그 다음에 유교파가 전쟁이 잠깐만고 그 권력투쟁이 일어났는데 유교파가 김부식이가 이겼죠. 그럼으로써 이때 바로 중파인 선진파인 묘청과 더불어서 여기에 가담했던 많은 과거 브라만계의 유목민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에게 밀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급속도로 불교계가 뭐냐면 세를 잃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여말 선초라 그러죠. 고려말 조선 초에 바로 중들이 급속도로 뭐냐면 몰락하고 유교의 세력들이 뭐냐면 득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자주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한 북방계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소멸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선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뭐냐면 사대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는 완전히 뭐냐면 노론인 서인 중에서 노론인 송시열 계열에 의해서 완전히 중국화 되어버린 계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의 자주성이 상실하고 결국은 세도 정치와 더불어서 풍량조씨, 여흥민씨, 안동김씨 의해서, 그리고 흥성대원군, 그 다음에 을박한 뭐냐면은 고종에 의해 가지고 조선이 뭐냐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한국인이 쓰라리 뭐냐면은 고통의 아픔으로 내몰리게 되어서 일제시대 때 35년과 더불어서 지난 산업화 7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인의 후예가, 즉 조선 인민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뭐냐면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관과 국가관이 투철해야만이 여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공부는 바로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태고사의 말인 어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에 새로운 뭐냐면은 변화를 줄 때가 왔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골장김 대수 도선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